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걸 보여주겠다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현재 박람회장의 전체 공정률은 80%로 다음 달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치고 3월 한 달간 리허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정원 박람회장을 최우식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순천만 습지와 함께 3개월간 폐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무엇보다 10년 전 박람회와의 차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오천 그린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 입장권을 사지 않아도 둘러볼 수 있는 무료 관람 구역인데다 저류지와 아스팔트 도로를 정원과 잔디밭으로 바꿔놓은 상징성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곳입니다. 오천 그린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가 이제 시민들 품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천과 함께 아주 훌륭한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풍덕지구와 연양틀에는 농경지와 공원지를 활용한 대규모 테마가 있는 경관 정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나무와 꽃, 정원과 호수인 박람회장에서 멀리서도 눈에 띄는 대형 구조물로는 식물원과 시크릿 가든이 대표적입니다. 아직은 내부 공사가 한창이지만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는 공간입니다. 나지막한 언덕, 팽나무 밑에서 호수정원과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노을 정원과 키즈가든도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명당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정원에서의 하룻밤 가든 스테이는 호텔급 힐링 프로그램을 선사하는 관광 상품으로 하루 100명이 묵을 수 있는 35동의 캐빈 설치가 한창입니다. 순천역 인근 선착장에서 호수 정원까지 12척의 정원 드리모가 운항하게 될 동천 백길 공사도 교량 상판 공사와 선착장, 수변공원 정비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각 구역마다 막바지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현재 박람회장 전체 공정률은 80%. 다음 달까지는 모든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3월 한 달 동안에는 화해 연출과 그동안에 공사했던 것을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는 총력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오는 4월부터 7개월 동안 8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이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이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공식 건배주로 선정된 막걸리 현악을 알리기 위한 시음회가 열렸습니다. 순천시와 조직위는 어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품격을 높이는 한 잔의 풍미란 주제로 첨가물과 알코올 도수를 각각 차별화한 7도와 9도, 12도 등 3가지 종류의 공식 건배주를 소개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박람회 공식 건배주인 현악의 브랜드 정체성을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 마케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순천시 창업경진대회 일부 수상자들이 심사위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사의 공정성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지만 대회를 주최한 순천시는 정작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을 발굴하고 유치하기 위한 순천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상을 받은 기업들은 최고 3천만 원의 상금과 3년간 1억 5천만 원의 창업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억대가 넘어가는 규모지만 심사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순천시 의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대회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된 A기업. 그런데 A기업의 등기부등본을 들여다보니 업무 집행자, 즉 법인 대표격 자리에 당시 예선 심사위원인 김모 씨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업을 스스로 심사했다는 겁니다. 참가자 및 심사위원 구성이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다면 운영사와 집행부에서 중단을 시켜야 했었고 우승한 기업을 둘러싼 이해 충돌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승자가 최종 심사위원과 동일한 투자클럽 소속인데다가 우승자의 아버지는 대회 진행 과정에서 멘토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로만 승부를 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잔치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배신감도 많이 느껴지고 화도 나고.
심사자와 참가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논란은 심사의 공정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회를 주최한 순천시의 입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이 같은 논란을 대회 과정이나 그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 심사위원 선정 절차 등 이해 충돌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질문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도리어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안 실릴 수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한편 대회 우승자 측은 아버지나 다른 인맥을 이용해 심사 과정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지난해 4분기 전남 지역 민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사망했고 인허가기관이 모두 동부권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여수시와 고흥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인허가한 민간 공사 현장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민간 공사 현장에서는 모두 40명이 희생됐고 공공공사는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의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68대로 제주 1.02대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습니다. 인구가 많고 대중교통이 발달한 서울은 0.34대로 가장 적었고 경기와 부산, 대전도 전국 평균인 0.5대보다 적었습니다. 전국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50만 대로 전년보다 2.4%가 증가했습니다. 단일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를 내세웠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뀐 이후 추진 동력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입니다. 오는 2030년까지 3단계로 추진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총 8.2기가와트 규모로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힙니다. 원전 8개 맞먹는 발전 용량입니다. 총 투자금만 48조 5천억 원에 달한 발전단지는 민간에서 투자하고 송전솔로는 한전과 발전사가, 지원부두는 해양수산부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전람도는 450개 연관기업 육성과 12만 개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먹거리이자 전남형 상생 일자리 사업이란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해상풍력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군이 군사 레이더 차폐 현상을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날개까지 포함한 해상풍력 발전기의 높이가 250m에서 최대 280m로 레이더 전파를 가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상하고 있으나 실마리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부흥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해상풍력 발전의 추진 동력과 의지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총괄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적극적이지가 않고, 해수부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때문에 잡고 있고, 환경부는 이제 이렇게 환경 영향성 평가하면서 이것저것 꼬투리 잡고 그런 것 때문에 힘들죠.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준비부터 실제 발전기를 세우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여 년. 다른 나라는 3년이면 가능해 국내 해상풍력발전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풍력발전 보급촉진특별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어장에 그걸로 해서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공유제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귀로 듣다 보니까 폭력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고, 내년 착공 예정이었던 자원도 해역 90메가와트 규모의 시범 단지도 지금으로선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당장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지난해 9월 담양에서 하청 노동자가 공장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직전 여러 차례 안전조치를 요청했지만 묵살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공사를 발주한 업체 대표를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공장 지붕을 수리하러 올라간 노동자가 용역업체 대표에게 다급히 전화를 겁니다. 사장님, 너 지붕 다 꺼져버리네. 이거 완전 녹슬어 따랐는 줄 알았네. 이거 안 돼? 예? 안 되냐고. 하지만 용역업체 대표는 알아서 대처하라고만 했고 노동자는 6시간 뒤 지붕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면허도 없이 공사를 맡은 뒤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용역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맡긴 제지업체 측은 원청이 아닌 발주처 정도여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업체 관리자는 제지업체 측 승인을 받고 현장에 배치되고 공사 기간 동안 제지업체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공사 진행 상황도 매일 제지업체 측에 보고하고 확인받았습니다. 제지업체 직원들은 숨진 노동자를 포함해 용역업체 직원들이 시설 보수 외에도 필수 설비인 기계를 수리할 때 제지업체 직원들의 보조 역할을 수년간 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계는 원청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 관행이 되풀이되는 한 사고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계약서를 보면 당연히 원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이 과거의 방식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나.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넉 달이 지나도록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제 오후 1시 5분 광양 와우지구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공사 현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중흥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레미콘에 부딪힌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현장에 해당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보조를 위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이 강화됩니다. 여수해경은 오는 30일부터 2월까지 모든 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승선원과 출입항 시스템상 승선원이 일치하는지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선원 미신고 사항이 적발되면 경고에서부터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지난해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68척이 적발됐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오는 3월 1일 광양에서 FC 안양을 홈으로 불러들여 2023 시즌 K리그2 개막전을 치릅니다. 한국 프로축구연맹은 어제 신생팀 2곳을 포함해 총 13개 구단이 참가하는 K리그2 정규 라운드 일정을 확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를 기록한 전남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동계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올해는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축구를 통해 준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5위를 목표로 시즌을 치를 계획입니다.